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검언유착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고 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 셈인데, 그 수용을 하면서 냈던 입장문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어떤 알림, 공개가 되지 않은 알림이 밖에 유출이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오늘은 양쪽 얘기를 들어보죠. 먼저 미래통합당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법사위에 계시죠? 유상범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상범입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보고 한마디는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네. 정치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떤 미투 사건이 발생되면서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아마 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정이죠. 네네. 네네. 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습인데, 네. 어떤 고인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앞으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네. 또 어느 정도 충분히 네. 밝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드린 이유는 이제 어제 사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관련해가지고 갈등이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네. 수사 지휘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오랫동안 진통을 겪긴 했지만은. 네네. 이 갈등들을 계속 지켜봐 오셨을 것 같은데 어제의 결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는 네. 지난 검사장 회의에서도 논의되고 발표됐듯이 네. 구체적 수사 지휘라는 8조의 범위를 벗어나서 검찰청법 12조에 네.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배제하는 지휘라는 지휘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검사장 회의에서도 밝혔고 저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 장관은 계속 이 위법한 수사 지휘를 네. 계속 자기 고수하는 입장이었고, 네. 만일 이것을 거부한다면은 네. 결국은 그 후속 조치로서 네. 추 장관의 감찰 지시나 직무정지 어떤 여러 가지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네. 그로 인한 어떤 검찰과 국가적 혼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네. 이걸 수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승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네. 일단 추 장관의 네. 권한이 발동돼서 네. 그것이 시행이 됐다는 전제하에 그 시행된 것이 적법한의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네.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수용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네. 아마 다시 검토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셨어요. 이거 진행하는 겁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어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나요 벌써?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고 법무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법무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검사장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네. 모두 검사장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곧 있을 예. 인사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는 위법하다고 이렇게 어떤 논의를 모았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그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률가적 판단에서 네. 그렇게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 또한 법률가적 시각에서 보면 네. 추 장관의 그 수사지는 네. 8조가 갖고 있는 예.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벗어난 유법한 지위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법한 지위고 그것이 12조의 검찰총장의 권한을 네. 배제하였기 때문에 네. 이건 유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법사위 소집하고요. 야당에서는 네네. 법사위 소집하고 윤석열 총장을 출석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뭐 그럴 필요 있겠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네. 그러면은 성사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 그 통합당의 김도욱 간사께서 네. 백혜령 간사랑 민주당의 네. 윤호중 법사위원장한테 뭐 그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만 네. 방금 말씀하신 사유를 들어서 네.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법사위라는 것은 원래 제적 4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 개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뭐 과거에 또 그 사개 특유에서 검찰총장이 출석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법사위가 열렸을 때 네. 민주당만이 모여서 법무장관에게 많은 변명의 기회를 주셨죠. 네. 그때 속기록을 보면 김진애 의원도 그렇고 윤호중 그 법사위원장도 검찰총장의 출석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사실상 네. 출석에 동의하는 듯한 그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민주당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법무부 장관의 네. 일방 주장과 변명만을 계속 들어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예. 이제는 그 사건에 대한 게 아니라 수사 지휘의 적정성 문제니까 예.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불러서 네. 저희가 다 같이 설명을 듣고 국민들에게 그 실체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그 대검에서 입장을 내고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고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 이 와중에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SNS에 법무부의 알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네. 입장문이라는 것은 네. 공식적인 행위입니다. 예. 공식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안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네. 그 가안이 전혀 그 공조직에서 벗어난 네. 다른 사람들에게 네. 그 특정 사람들에게 네. 전파가 돼서 네. 그것이 사전에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최순실 그에게 네. 발표문 초안이 내려간 것과 같이 행태가 동일합니다. 모습이. 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제2의 국정농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게 뭐 최강욱 대표에게 전달한 건 아니고 일부 직원이 지인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퍼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지인이라는 분들이 보니까 조국 백서를 만들었던 분들이고 뭐 최민희 전 의원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걸로 확인이 되신 건가요? 네, 그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건 언론의 보도를 보고 나왔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 등에 이렇게 뭐 다 글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은 특정한 정치권의 세력과 어떤 내부의 의사결정이 네. 의사결정의 내용이 전달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네. 국정에 관해서 서로 간에 논의가 있었다고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의 연설문 초안 유출과 같은 형태이니 당연히 그 부분이 국정농단의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조사 감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건 풀어야 될 거라고 보세요? 법무부의 변명은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네. 다시 그 경위를 정확히 밝혀서 네.
일단 언론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득을 해 그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조속한 시간에 예. 그와 같은 내용이 저기 발표되지 않고 예. 뭐 추가 설명도 납득할 수 없다면 네. 결국은 그 법무부 장관의 발표문이라는 중요한 공무상의 내용이 네. 외부로 유출된 것이니까 네.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예. 결국 이건 수사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 고발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뭐 어쨌거나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네. 변명을 하고 네. 있으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추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예. 뭐 궁극적으로 진상 규명이 안 된다면 네. 당연히 뭐 추후에는 예. 수사까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명을 지켜보고 그게 납득이 안 되면은 수사까지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었고요. 바로 연결하죠. 지금 당사자십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에도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 박원순 서울시장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 대표 공당의 대표를 연결했으니까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황당하고 참담합니다. 네. 그 고인의 그 안타까운 선택을 또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준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하고요. 네. 이런 날 또 이런 주제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날이 현실 자체가 참 슬픕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상범 의원 얘기 들으셨죠? 전화로? 예,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법무부 알림 그 SNS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먼저 어제 네. 상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대검과 법무부에서 입장을 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그 대검 쪽에서 입장 낸 걸 보면은 그 과거에 2013년 댓글 사건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그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네. 그것은 지금 법무부가 수사를 방해해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그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네. 담백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깝고 딱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의도는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을 피해자의 위치에 계속 두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네. 본인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배제되던 상황과 네. 지금의 상황은 명백히 본인의 위치를 생각해봐도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네. 그때와 지금을 등치시키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네. 장관께서 명확히 지적을 하셨죠. 그때 당신이 겪었던 그 수사팀으로서의 심정과 네. 지금의 수사팀이 겪었을 심정을 생각해봐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온당한 부분이지 네. 본인이 마치 정치적으로 무슨 탄압을 받은 피해자인 것처럼 네. 명백히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려다가 지금 그것이 저지당한 상황인데 네. 그걸 호도하려는 정치적인 수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입장문 어제 법무부의 입장문 초안이 밖으로 지금 네. 유출이 돼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최강욱 대표께서도 SNS에 이 입장문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게시를 했다가 네. 삭제를 하셨습니다. 네. 이게 최순실 사건과 같이 사전에 유출된 거다 정치권에 네. 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오버를 하시던데요. 네. 일단 저를 비선 실세로까지 이렇게 크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네네. 그러려면은 좀 내용이 정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그 내용이 굉장히 엄청나고 파급력이 있는 것이어서 제가 비선 실세로서 국정농단을 한 거라면 네. 그렇게 뒤늦게 잠깐 올렸다가 내리면 안 되죠. 네. 그거를 계속 오랫동안 알렸어야 되고 또
제가 맨 처음에 그것을 공개한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미 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그러면 그걸 20분 만에 내렸는데요. 네. 그 공식적으로 그 제시된 알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예. 근데 그러면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이상한 거라서 네. 얼른 감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네. 그렇게 화급히 내렸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 타당한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작성된 과정이나 시간대가 장관께서 어젯밤 늦게 본인의 어떤 그 카카오톡, 네. 텔레그램 뭐 이런 송수신 내용까지 다 밝히시면서 네. 시간대를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 장관은 공개하려고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대변인과의 소통이 좀 잘못돼서 네. 이게 무슨 초안으로서 폐기됐던 게 아니라 원래는 A안, B안으로 둘 다 나가는 거였는데 이어서 나가는 거였는데 네. 하나 B안만 나가는 바람에 생긴 혼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 원문들과 그것이 그 장관께 승인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시간대가. 네. 그러면은 그 너무나 억지스러운 주장이 이제 밝혀진 상황인데 네. 지금도 이분들은 뭐 아직도 그 어떻게든 좀 이걸 키워서 정치적인 이득을 노려보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제발 좀 똑바로 좀 정신을 차리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유상범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조인이시기도 하고 청와대 계시기도 네. 해서 아마 이런 문자를 법무부로부터 직접 이렇게 전달받은 그런 실세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네. 읽혀요. 유상범 의원 얘기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어제 난 보도들을 보면은 네네. 그거는 지금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라도 이렇게 이렇게 엮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제가 그걸 올린 시간이 너무 늦죠. 밤 10시가 다 돼서 올렸는데 네. 이게 이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저희가 다 검색을 해서 캡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한 8시 전부터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어떤 일종의 공작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야 되고 처음부터 올렸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 무슨 제가 최민희 의원님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봤다고 했더니 그거하고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예, 문헌이 다르다 뭐 이렇게. 네, 문헌이 진짜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거 혹시 앵커께서 보셨습니까? 네, 그거 두 개 놓고 보면 다른가요? 그 글자가. 문자가 같은데 이제 지금 최강욱 대표께서는 그 네. 앞에다 제목을 달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내용이 길어서 제가 바로 페이스북 타임라인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법무부 알림이라고 해서 먼저 하나 올린 게 있고요. 예. 그거와 같이 다음에 또 나왔구나 해서 제가 법무부 알림이라는 동일한 형태로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제가 붙인 것이지 내용의 문헌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지금 거기다가 다른 걸 가지고 한 거 아닌 것 같고 무슨 수명자라는 말은 저만 쓰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무슨 뭐 군사법원에서 군 형사 절차에서나 쓰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로 무시개소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원래 행정법상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발령권자, 수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문장에 보시면 지휘권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 군에서는 지휘권자라는 말을 쓰지 않죠. 지휘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 알 수 있는 얘기고 다 법 공부하신 분들이 행정법에 나오는 얘기를 여기다가 또 갖다 붙이시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최강욱 의원께서 최민희 전 의원의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제목만 바꿔서 붙여 달았을 뿐이다라고 했지만은 유상범 의원 얘기는 최민희 의원이 그럼 받은 거 아니냐 법무부로부터 그런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법무부의 직원으로부터 그걸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유출이 된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조사가 필요하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상 비밀이 누설됐으면 그게 필요하겠죠. 근데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민감해서 감춰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장관께서는 원래 공개를 지시하신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공무상 비밀이 아닌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돼서 어떻게 외부에 유출된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일부 설명이 됐죠. 또 그 장관께서 연가 중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 같은데 그때 네. 수행하던 비서진들은 장관님 바로 옆에서 이게 두 가지가 다 나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거를 아는 분들한테 이 공개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건데 네.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한 거는 아예 대통령의 연설문을 받아가지고 고쳐준 게 문제인 것이고요. 네. 이거는 장관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승인하신 문헌이 예.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 혼선을 빚어서 다른 분들한테 나가고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풀지 않았을 뿐인데 네. 이걸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참 이상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은 그 해명을 들어보고 법무부 네. 해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은 수사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최강욱 대표께서는 이거는 뭐 조사할 대상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이건 해명과 납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한글로 쓴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의 문자 해독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야당에서 지금 법사위 열어가지고 윤석열 총장 불러가지고 해명 들어봐야겠다. 예, 입장을 좀 네. 들어봐야겠다 이래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만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검찰총장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래요? 예. 말씀을 좀 잘못하시던데 무슨 민주당끼리만 모여가지고 한 회의에서 그러지 않았냐. 네. 분명히 저희 열린민주당 김준혜 의원께서 말씀하신 얘기고요. 아하, 예. 예, 그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좀 틀리신 게 좀 의외고, 예. 검찰총장은 이런 문제,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네. 지금 뒤에 숨으려고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름답지 못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네.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또 왜 본인들 얘기처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지휘권에 대해서 네. 그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네. 이거를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출석시키자. 최강욱 대표도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